여러분은 호러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호러 애니메이션은 아동 애니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호러를 소재로 하고도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둔 아동 애니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아동 애니메이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 애니 신비아파트입니다. 신비아파트는 CJ ENM과 여러 애니메이션 회사가 함께 만든 국산 아동 애니메이션입니다. CJ ENM 산하에 속해 있는 채널인 투니버스에서 주로 방영하며 장르가 호러다 보니 관람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이지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많은 연령대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신비아파트 444호라는 이름으로 방영된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자 이에 힘입어 2016년 7월 신비아파트 1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시즌마다 부제목이 붙어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시즌1은 고스트볼의 비밀, 시즌2는 고스트볼 X의 탄생, 시즌3는 고스트볼 더블 X, 시즌4는 고스트볼 Z입니다. 현재 시즌4까지 방영됐으며 다가오는 3월 30일에 시즌5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신비아파트로 이사온 남매 하리와 둘이. 그런데 신비아파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마법을 쓰는 도깨비 신비가 산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힘은 신비아파트에서 비롯되는데 만약 신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신비아파트를 떠나면 신비의 힘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는 하리와 두리에게 귀신 승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두 남매는 떠나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있는 귀신을 승천시키는데요. 이때 신비가 준 고스트볼을 이용합니다. 고스트볼을 사용하면 승천시킨 귀신이 남기고 간 힘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귀신을 볼 수 있는 소녀 가은, 귀신에 관심이 많은 개구쟁이 현우, 퇴마사로 활동하는 강림도 하리와 두리를 도와 귀신을 승천시킵니다. 시즌2에서는 아이기수라는 서양의 비밀 퇴마 집단의 최연소 요원인 이온이 등장하여 흑화할 위기에 처한 강림과 대립하고, 시즌3에서는 가은의 전생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며 시즌4에서는 귀도현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퇴마사가 나타나고 강림의 잃어버린 기억이 밝혀지는데요. 다가올 시즌5에서는 청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강림에게 접근하고 강림과 리온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게다가 장르가 남아를 타겟으로 한 메카닉 혹은 여아를 타겟으로 한 마법소녀물이 아닌 호러 애니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러나 예상을 깨고 신비아파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신비아파트 시즌3 파트 1 마지막 화의 시청률은 10.2%였으며 이는 투니버스 개국 이래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티빙에 독점 공개된 신비아파트 특별판 빛의 뱀파이어와 어둠의 아이는 공개 첫날 기준 역대 비예능 오리지널 콘텐츠 중 유료 가입 기여 수치 1위를 달성했으며 아이들 때문에 40대의 가입 비율이 전월 대비 2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때 요르문간드는 전국 관객수 89만 명을 달성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신비아파트 뮤지컬의 경우 시즌5까지 제작되었으며 시즌3인 뱀파이어 왕의 비밀은 평균 객석 점유율이 98%나 되었다고 합니다. 신비아파트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웹드라마 기억하리는 시즌 1, 2를 통틀어 유튜브 누적 조회수 4,200만을 넘어섰고, 신비아파트 모바일 게임인 고스트헌터는 2020년 7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10만 명에 달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신비아파트의 캐릭터를 통해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비아파트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애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호러라는 장르가 실보다는 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동애니의 호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귀신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하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모여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어른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본 경험 있지 않나요? 즉, 적당한 선을 지킨 호러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르를 좋아하는 어른들의 관심도 끌 수 있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습니다. 사실 투니버스에서 호러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신비 아파트가 방영하기 훨씬 전부터 일본에서 제작한 학교 괴담과 괴담 레스토랑이라는 호러 애니메이션이 방영됐으며 두 애니메이션 모두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장르가 주는 매력이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지금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만의 정서를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신비 아파트의 중심이자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신비 아파트인데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애니 강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서는 아파트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단독주택에서 살기 때문이죠. 신비 아파트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장소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삼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동대문에 위치한 아파트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죠. 신비 아파트에 등장하는 귀신들의 사연에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도시 괴담을 모티브로 만든 장산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 얘기한 포자기, 한국 신화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마구알미, 6.25 전쟁 당시 아이들을 망태에 담아 피신시키다가 세상을 떠난 망태 할아범 등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일과 관련된 귀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망태 할아범 에피소드에서 노숙자 할아버지가 망태 할아범에게 전쟁은 끝났어,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귀신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하리와 강림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캐릭터는 우리나라의 신화인 바리공주와 강림 도령을 모티브로 했으며 둘 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해준다는 점에서 캐릭터성과 일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팬서비스입니다. 작품이 아무리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작품 외에 즐길 거리가 없다면 관심은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비 아파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이벤트를 열어 팬들을 작품 외적으로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어린이날에 개최된 9와리를 찾습니다가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무비 상영회에 초대된 팬들이 신비 아파트 세계관에 들어가 주인공인 하리처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2021년 어린이날에 개최된 영통 팬사도 빼먹을 수 없죠. 코로나로 오프라인 행사가 힘들어지자 유튜브 라이브로 팬과 캐릭터들이 전화를 하고 작품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2022년 12월까지 신비 아파트 공식 앱을 통해 캐릭터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팬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성공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신비 아파트 시즌5 고스트볼 제로가 오는 3월 30일 투니버스에서 첫 방송되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